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이시 토크 시간입니다. 지난 8월 정부는 270만 호의 주택 공급 계획 등을 담은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하면서 GTX 사업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GTX 조기 착공이 가능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양주와 순을 연결하는 GTX C 노선 사업과 관련해 현재 진행 상황과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 김한철 경민대 산학협력단장님과 오석규 경기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교통 인프라로 가장 핫 이슈가 바로 GTX인데요. 정부가 GTX C 노선 내년에 착공을 하겠다. 그래서 2021년 개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GTX C 노선이 어떤 건지 사업 개요 좀 먼저 짚어 넘어가죠. 예. 네, 정부가 수도권이 워낙 넓다 보니까 수도권에 대한 원거리 출퇴근자들을 위해서 일명 GTX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를 건설 사업을 구상했고 BTO 방식입니다.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BTO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지난 2020년 12월 22일 국토부가 약 4조 3,857억 원 GTX C 노선, 우리 지역과 관련된 거죠. A 노선, B 노선, C 노선, D 노선이 있습니다만 C 노선은 수원에서부터 우리 양주의 덕정까지 이렇게 우리 지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노선이고, 이러한 사업에 대한 시설 사업 기본 계획을 고시한 바가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굉장히 핫 이슈죠. 그렇죠. 네, GTX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역 급행 열차인데 네. 광역권을 넘나드는 뭐 그런 교통 인프라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뭐 당연히 이제 그 접근성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대 효과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수원에서 양주까지 뭐 최소 1시간 거리 이내로, 예를 들면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거 굉장한 획기적인 일이고, 정말 경기도가 하나로 묶이면서 하나의 경제권과 출퇴근에 대한 동선이 확보된다는 데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이 지대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수도권 외부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들어가기 굉장히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원님 그 밖에 또 기대 효과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GTX C 노선은 경기 남부의 주요 도시인 수원, 과천을 연결해서 서울의 이제 강남 지역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경기 북부의 이제 의정부와 양주시까지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제 GTX C 노선이 개통이 되면 출퇴근 시간을 단축시키고 수도권 주민의 이제 빠르고 쾌적한 이동을 바탕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수도권 생활권 광역화에 따른 장거리 통행 수요의 대처, 그리고 수도권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함께 이뤄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빨리 설치되면 우리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은 사실 그동안 교통 불편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기대가 많을 텐데, 문제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빨리 개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텐데, 이게 최근에 조금 이게 실현될까 하는 미지수가 많이 나온다고 얘기해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국토부가 지난해 6월 현대 컨소시움 건설 컨소시움에게 이제 우선 협약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조만간 실시 협약을 하기로 했는데, 실제 창동역과 도봉역 간 구간에 대한 부분이 지상화로 할 거냐 지하로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논쟁이 되고,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지하화로 해라 당초 계획대로 이런 거에 대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면서 걱정은, 이게 뭐 감사원에서 결과도 이제 발표하고 하겠지만, 걱정은 이걸로 인해서 공기가 늦춰지고 예산이 더 증가되고 뭐 이런 부분이 실제 얼마만큼 늦어질 거냐, 이게 뭐 이런 부분이 지역에서 핫 이슈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현재 컨소시엄 업체는 이제 결정이 됐는데 실시 협약 단계에서 자꾸 이제 미뤄진다는 네네. 얘기이신 거잖아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무엇보다 이제 지금 창동역하고 도봉산역 구간 약 5km의 구간에 지상 지하 여부를 둘러싼 문제 부분이 지금 현재 추진에 차질이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2020년 10월에 정부가 승인한 GTX C 노선의 기본 계획에는 창동역에서 도봉산역까지 해동 구간이 지하로 계약됐으나 그에 맞 이제 민재 사업자 선정을 위해 나온 민간 투자 시설 사업 기본 계획에선 해당 구간이 지상으로 바뀌었고, 이로 인해 지금 도봉구 지역의 이제 주민분들의 반발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처음 계획에는 지하로 돼 있었는데 네. 이후에 진행이 되면서 이제 지상으로 바뀌었다는 네, 네, 거잖아요. 네.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반발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는데 어떤 뭐 이유가 있어요? 이제 지역 주민들은 아마도 그 지하로 놓는 게 훨씬 편하다라고 아마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실 거고요. 또 이제 공사 기간에 이제 분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다. 소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기하면서 지하화로 해주길 바라는데 사실은 이게 그 창동역, 도봉산역 이쪽이 지하철이 얽혀 있는 데입니다. 기존의 지하철들이 지상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업자 측에서는 지상화로 해야지 시민들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편하다. 그런 논리로서 아마 바꾼 것 같고요. 시민들은 거꾸로 당초 계획대로 해달라. 이거 뭔가 문제 있지 않느냐? 공익감사 청구 뭐 신청까지 한 거죠. 네. 이런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도봉구에서 또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난 1월에 공익 감사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구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이에요? 예, 지금 이제 기본 계획에서는 지하에 건설되는 신설 구간을 그 도봉산역에서 정부 과천 청사역 인근 사이로 해서 37.7km를 명시를 했는데요. 그 GTX C 노선의 북쪽 구간 도봉산역에서 덕정역 사이만 기존의 경원선을 공용토로 했고 남쪽 구간은 정부 과천 청사역에서 수원역까지 사이를 과천선과 경부선을 함께 쓰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근데 이제 민간 투자 시설 기본 계획에서는 지하로 건설하는 전용 구간이 정부 과천 청사역에서 도봉산역이 아닌 창동역으로 구간이 축소됐으며 기존 지하 구간이었던 창동역, 도봉산역 구간이 지상 구간이 됐고 창동역 역시 지상에 설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네, 네. 최근에 제가 언론 보도에서도 봤는데 국토부하고 이제 지역 주민들 갈등이 있다 이렇게 지금 팽팽한 의견 네. 대립이 있다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현재까지 진행 상황, 지금 현재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감사원 이거 공사가 진행된 건 아니고요. 이게 감사원 청구가 있으니까 그 네. 기간 동안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니까에 대한 부분 일단 멈춰져 있는 네. 거죠. 그 기간 동안 벌써 이제 진행해야 될 그 어떤 기간들이 놓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실제 지하화로 된다면 또 예산의 문제를 수반해야 되면 예산 변경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고 뭐 6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다는데 실제 6천억이 더 들 가능성도 있고요. 그건 뭐 또 판단해야 되겠지만 또 이건 또 누가 또 부담할 거냐에 대한 문제, 발주처가 부담을 할 거냐 아니면 뭐 지방자치단체가 또 비용을 부담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도 여러 가지가 얽혀 있다 보니까 이런 실제 사업이 당초 예를 들면 6개월이 아니라 1년, 뭐 1년 6개월 더 늦춰질 가능성도 높다는 데에서 지역 주민들이 또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문제는 그럼 사업비 같은 아무래도 지하로 가게 되면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 것 같고 아까 6천억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이 사업비 부담이 굉장히 또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철도 업계에 따르면 그 해당 구간을 지하하려면 한 6천억 원 가량의 네. 추가 비용이 발생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통상적으로 발주처나 관련 지자체의 사정 또는 변경 요구로 인해서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면 발주처 또는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천억 원이라는 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도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사업비 증가분이 서울 시내의 창동역에서 도봉산역 구간인 만큼 서울시의 비용 증가 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공단 측에서도 추가 발생 비용에 대해 분담을 요구해야 되는데 국비 관련해서 기재부의 지원 여부가 어떨지 모르는 상황이라 혹여 또 다른 지연 사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사업비 확보가 또 가장 큰 난제고 이것 때문에 시간이 또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내년 그 실시협약을 체결하겠다 이렇게 공표를 했어요. 근데 실시협약을 체결하더라도 지하 논란이 계속된다면 이 착공 시기가 또 늦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예산 확보까지 또 가야 된다면 네. 기재부 예산을 또 새로 확보해야 되는 문제, 새로운 절차들이 생기죠.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면 당초 계획보다 1년에서 한 2년, 심하게는 한 2년까지도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이 뭐 조심스럽게 예측은 되는데 과연 GTX C 노선 일단 가장 지금 상황에서는 감사원의 어떤 결과 지켜보고 아마 정부도 거기에 따라 진행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GTX C 노선 지역 주민들이 빨리 완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할 텐데 조기 착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노력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 건지 좀. 일단 조기 착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앞에서 논의한 이슈가 해결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금 상황을 보면 그 동분산역을 지상화했을 때 분진, 먼지 분진이나 이런 문제점들도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지하화했을 때 그 환승의 이제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지역 주민과 소통을 위한 주민 설명회 등을 다양한 소통의 장을 계속적으로 마련해서 주민들께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갈등 구간은 서울이지만 이건 또 경기 북부 지역까지 다 연결되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이 구간이 늦어지면 전체적인 공기가 늦어지지 아니겠습니까? 뭐 좋은 해안이 있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GTX 얘기를 나눠봤는데 GTX뿐만 아니라 내후년에 재개통이 예정되어 있는 교외선도 최근에 네.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교외선 재개통에 빨간불이 켜진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지금 이제 고향에서 네. 경기도 양주를 거쳐서 의정부를 잇는 교회선으로 2004년에 이제 이용 수요가 저조하여 운행이 중지된 이후 다시 재개통한다는 소식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도 그 8월에는 의정부시 등 6개 기관이 교회선 운행 재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운행 재개에 원하는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코레일은 지난해 말 교회선 운행 재개에 앞서 디젤 동차의 잔존 수명을 알아보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고 용역 대상 열차가 검사 결과 100억 원 이상에 들여 수리해도 앞으로 2년 정도 사용 가능하다는 평가와 함께 디젤 동차의 사용이 어렵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진단으로 인해 재개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100억 원을 들여도 2년 정도 사용 못한다. 이러면 글쎄요, 100억 원을 들여서 이 고쳐야 될지 말지 참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 그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디젤 기관차를 투입을 할 수도 있지만 디젤 기관차 같은 경우는 지금 탄소 저감 그렇죠. 세계적인 정책, 네. 국가적인 정책에서 네. 그 정면으로 위배되고 제가 볼 때는 수소 열차라든지 어떤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이런 열차들에 대한 것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실제로 코레일이 과연 이쪽에 이게 BC가 안 나오는 지역이라 그렇죠. 네. 구간이라 이쪽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할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 교회선도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이거든요. 하여튼 뭐 이건 좀 지켜볼 관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뭐 수소차를 댄다. 이게 또 그러면 얼마의 비용이 들고 얼마만큼의 또 기간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네. 없습니다. 근데 오래된 열차뿐만 아니라 이 재개통에 네. 또 다른 또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어떤 점입니까? 네, 바로 지자체 이제 운영비 관련 부분인데요. 경기도에 따르면 코레일에서 기름값 등 물가 인상에 따라서 네. 고양, 양주, 의정부 등 지금 3개 지방자치단체 분담하기로 했던 교회선의 연간 운영비를 45억 선에서 80에서 90억 선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당초 교회선이 지나는 3개 지자체는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운영비가 크게 오를 전망이라 재개통에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국제유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을 고려 안 할 수 없는 게 코레일 입장인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지금 하루 운행 횟수를 더 늘려야 된다. 이게 지금 출퇴근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운행 횟수를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운행 횟수를 늘리게 되면 운영비, 경제성을 또 따지지 않을 수 없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이 향후 이제 3개 자치단체가 또 얽혀 있고 네. 또 지사님 이하 3개 자치단체가 고양, 의정부, 양주가 이렇게 협약도 맺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그 돈 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 노선이 출퇴근에 대한 노선들이 과연 일일 탑승객 옛날 의정부도 똑같습니다만 일일 탑승객을 추정해야 되는데 과연 몇 명이 나올 거냐에 대한 부분들 아마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좀 객관적으로 좀 약하고 이 노선이 과거에는 또 양주 뭐 송주 이쪽 지역에 관광에 대한 그 추억을 갖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미는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좀
시작했을 때의 이런 부분 요즘은 뭐 자동차라는 교통수단이 너무 쉽게 접근 가능하니까 단순한 향수냐 저도 그것은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대학 다닐 때 그쪽 많이 갔던 지역이 하나. 가보셨어요? 그럼요. 예, 그런 지역인데 이게 이제 추억의 어떤 그런 건데 과연 이게 출퇴근과 관광과 이런 게 맞물리면서 과연 자치단체가 이걸 한번 해볼 수 있을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 굉장히 정책적인 관심이고 아마 도의원 의회에서도 굉장히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쪽의 지역의 주민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또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교외선 재개통을 위해서 앞으로 남은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광 교통의 기능을 좀 같이 이렇게 하면서 관광 열차화하는 방안도 한번 제안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교외선은 그 부족한 이제 경기 북부의 교통 기반의 역할을 해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철도 수요에 대한 충족 그리고 경기도 순환 철도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교외선 재개통에 대해 수익적인 효과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경기 북부의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개발 진척 그리고 경기도 균형 발전의 거시적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또 이렇게 경기 북부의 주요 도시들 간에 이렇게 이동이 늘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그 부분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뭐 의원님 말씀에 아주 100% 공감하고 GTX 신호선은 뭐 그렇다 치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이 교외선도 지역에 미치는 영향, 특히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경기 북부가요. 이게 세로망의 교통망은 좀 있는데 가로망이 없어요. 그렇죠. 이 가로망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교통 인프라 차원에서 PC가 좀 안 나오더라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를 좀 접목시켜서 좀 경기 북부의 새로운 명소로서 좀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과 GTX C 노선 그리고 교외선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뭐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네, 그럴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를 통해서 그 현재 추진되고 있는 GTX 신호선의 진행 사항을 함께 논의하였고, 또한 이제 최초 의정부에서 이렇게 금정역 사이 구간으로 예타 신청해서 사업 타당성이 나오지 않아서 양주 옥정 수원 노선을 확대해서 예타 통과 과정까지 어렵게 왔습니다. 예, 그래서 예정대로 조기 개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이제 보훈의원의 지역구는 의정부시의 신규 택지 지구로 고밀집 공동주택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건설 및 철도 교통 인프라가 빈약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가 도의회 건설교통상임위에서 활동하게 되는 이유고요.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과 함께 지하철 8호선 남양주 별내선을 의정부 동부 지역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민생 경제와 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기도에서 가을 추경을 통해서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 중소기업 관계자분들에게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잘 활용하셔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우리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역 주민들에게 굉장히 이거 처음 돌아가서 임팩트 있는 그 지역 주민에게 바로 영향이 오는 GTX 신호선, 교외선 이런 부분을 명절 밑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서 참 좋고요. 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서 경기 북부 많이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이 또 주장을 많이 해줘야지 이런 정책이 그 임팩트 있게 가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이쪽에 더 관심 가져주시고 이 지역의 많은 교통 인프라 앞으로도 좀 우리 의원님 계시니까 이루어질 것 같고요. 즐거운 명절 한가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오늘 GTX C 노선과 교외선 관련해서 두 분과 말씀을 나눠봤는데 이 사업은 뭐 앞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진행될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두 분을 또 모시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GTX C 건립과 교외선 재개통 진행 상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경기 북부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차세대 교통 인프라가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많은 관심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시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